금강산 남쪽 첫 관문인 금강산 화엄사 일주문입니다. 설악산이 바로 앞인데 일주문 현판에 금강산 화엄사란 글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다. 신선봉 바로 아래 삼신각의 안벽에는 금강산 천선대, 상팔담, 삼선대 등 금강산의 이채로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이곳에 금강산 12,000봉 8만 구암자 중 남쪽에서 시작하는 첫 봉은 신선봉, 첫 암자는 화엄사가 그려져 있어 금강산의 암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엄사 뒤편으로는 미시령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인 상봉과 신선봉이 평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신선봉은 금강산 12,000봉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첫 번째 봉우리여서 이곳을 설악산이 아닌 금강산 화엄사라고 한답니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화엄사 쪽으로 걷는 동안 많은 성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에는 맑은 노랑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화엄사로 들어가기 전 수바위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곳에는 탐방객들이 시원한 도랑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저 넓은 바닥 돌판을 밟고 좌회전하여 얼마 오르지 않아 빼어날 숫자 수바위 또는 쌀바위라는 거대한 바위덩이를 만납니다. 바위가 워낙 커서 전체를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 일부만 담았습니다. 수바위 아래에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화엄사 경내가 보이는군요. 수바위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입니다. 다른 방향의 수바위입니다. 수바위 정상은 안전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바위에서 바라본 울산바위입니다. 저도 한컷 찍었죠. 이제 다시 금강산 신선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주에 중복과 대서가 지나고 최고의 폭서기에 땀은 온몸을 적시고 숨이 목 아래까지 차오르는군요. 바닥은 왕마사 모래가 깔려있어 미끄럽기도 대단했어요. 시루떡바위입니다. 앞에서 본 수바위에 얽힌 쌀에 대한 사연과 연관되어 젖은 이름인 듯합니다. 다시 신선대를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매미들의 환영하는 합창소리가 빗속을 찌르는군요. 땡볕에 데크 계단도 오르고 발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데크 계단의 단높이가 높게만 느껴지네요. 기어이 백두산 신선대 또는 성인대에 도착했습니다. 신선대의 거대한 기암괴석이 탐방객들의 길을 누르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신선들이 내려와
논일던 곳에 이젠 인간들이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 저 선돌에서 저도 인증샷하고 신선대 전망바위에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보이는 곳은 조약돌 바위. 옛날 조씨성을 가진 나그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쉬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모닥불에 굽고 있던 조약돌을 호랑이 입에다 집어넣었고 이에 호랑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린 돌의 일부가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신선대 삼거리입니다. 직진하면 출입금지 간판이 있는 해발 645m 금강산 신선함으로 가는 길이죠. 멀리 금강산 상봉과 신선봉을 바라보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 그 유명한 설악산 울산바위가 눈앞에 펼쳐져 있군요. 약간의 연무가 있어 깔끔한 조망은 아니지만 멀리 울산에서 올라와 금강산 도착 시간이 늦어 결국 설악산에 머물고만 슬픈 사연이 있는 울산바위. 그래도 그 우영은 대단합니다. 저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곳은 속초 시내, 그리고 그 너머에는 동해바다인데 연무로 인해 또렷이 보이지 않아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더 신선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바닥은 왕마사 모래바닥. 저 앞에 보이는 곳은 낙타바위입니다. 낙타의 양봉이 상당히 높고 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미시령 터널을 기준으로 왼쪽은 설악산, 오른쪽은 금강산 자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설악산 울산바위는 더욱 또렷하고 웅장해 보이는군요. 대청봉, 중청 도 보이고 화채봉, 선녀봉, 달마옷봉도 보이는군요. 저 앞의 등산객 건너편에 보이는 바위가 고래등 바위입니다. 직접 건너갈 수는 없고 아래에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허연 바위덩이가 수바위입니다. 저 수바위 또는 쌀바위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화엄사에 있는 스님 두 분이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수바위 위에 작은 구멍에 있는데 끼니 때마다 그 구멍에 지팡이로 3번 흔들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2사람분의 식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이 말을 들은 객승이 찾아와 3번 흔들면 2명분, 6번 흔들면 4명분의 식량이 나올 것도 생각하고 그리 했더니 쌀은 나오지 않고 구멍에서 튀어나오고 그 후로부터는 식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하산길은 오를 때보다 좀 더 수월할 듯합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나뭇잎이 태양빛도 가려주고 바닥도 멍석 같은 곳이 깔려 있어 촉감도 좋습니다. 또한 매미들의 힘찬 합창 소리에 힘도 나고요. 이제부턴 화엄사 올 상류 골짜기입니다. 오를 때 많은 땀을 흘려 갈증에 몸이 말라 있어 시원한 물소리가 마음을 적셔줍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내려오면서 손과 발도 씻고 이제 화엄사 정내로 들어갑니다. 고성 금강산 화엄사는 769년 공민왕 5년 진표율사가 처음 건물을 짓고 화엄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 1633년 인조 11년 택당 이식 선생이 간성 군수로 있을 때 수바위 즉 쌀바위의 정기를 받아 벼화자 바위 암자로 화암사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991년 8월 세계 잼버리 대회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지었고 이때 불교 국가들에서 천여 명의 불자들이 대웅전에서 수계를 받아 화엄사가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수바위는 역대 스님들의 수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강원도 고성군 주강년 해안가 선앙바위를 보러 갑니다. 송지호 해수욕장 근처 얕은 언덕의 하얀 등대길을 지나면 재롱 부리는 바위들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면 선앙바위, 옆에서 보면 부채바위, 그 옆에 물을 잔뜩 먹은 듯한 보고바위와 문바위가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인공적인 조형물로 생각했는데 모두 순수한 자연이 만든 작품이더군요. 특이한 것은 각 이름 있는 바위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나무들이 한 그릇이 머리에 얹고 있었습니다. 이 개이한 암석들이 있는 해변은 썰물 때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민물 때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개이 시원한 바위들은 신비롭게도 수억만 년 동안 바닷물이 만든 작품, 파랑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싱싱한 생선회에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박모윤의 발길을 멈추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